두 분 요즘에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시던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네. 말 많고 탈 많았던 잼버리 관리 대응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스카웃이 영구에서 시작합니다. 네. 1900년도 초에 육군 중장 로버트 파월이라는 사람이 8월 달에 여름 휴가를 야영을 합니다. 자연과 함께 봉사정신, 용기, 리더십을 가르치게 하고, 그러니까 자연이 항상 변화무쌍하니까 be prepared, 준비해라는 거야. 준비해라. 아, 발음 좋네요. 발음이. 네네네. 미국 생활 10년 했어요. be prepared인데 사실 요번에 우리 새만금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be prepared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게 사실. 아, 그거 좀 아쉬웠죠. 예, 우리 네. 대한민국이 G10 국가에 들어갈 정도의 역량인데 너무 안타깝고요. 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부실 준비에 대해서 우려 제기가 있었는데 항상 답변이 정부 측 답변이 잘 되고 있다. 네. 대책 마련했다. 컨틴전시 플랜 새만금에서 철수해서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좀 미흡한 면도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결론을 너무 이상하게 내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마무리를. 미흡한 점은 있지만은 네,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 그래요? 잼버리 성공의 골든타임을 BTS를 출연시켜서 그 만회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솜씨나 자질이나 그런 예능을 이렇게 강제로 동원하려고 하는지 경영국가와 다를 바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사태가 지금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민주당 정부에 썼을 때 유엔도 데리고 가고 백악관도 데려가고 온갖 다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국가가 힘들고 또 외국에 청소년 손님들이 43,000명 정도 와 있으니까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못 들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송일정 의원이 박범계 의원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왜 화를 내고? 아니. 네. 민주당 정부 때 BTS 온갖 데 다 데리고 다니지 않았느냐?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문제 삼은 것은 BTS 멤버 중에 전부는 아니고 두 분이 입영돼 있는데 국방부 소속이죠. 그러나 국방부 소속이라고 해서 그건 국방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 그분들의 재능을 전부 다 국가가 마음대로 활용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네. 반성을 하라고 그러니까 반성은 안 하고 다시 가짜 뉴스를 끌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성일종 의원께서 네. 미국 백악관에 BTS 간 거. 그거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던 초청했던 일이고 네. 유엔에 문재인 대통령이 BTS 멤버 그때 함께 간 것도 유엔에 초청해 간 것이지 대한민국 군대와 국방부를 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팩트가 다 틀려요. 아. 다 전국에 지금 이렇게 분산시켰잖아요. 그런데 예멘과 시리아라는 두 나라는 아예 오지도 않았는데 그 분산하는 멤버 숙소 배정에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홍콩은 이미 출국해서 없는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숙소 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렸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으로 이번 주 뒤숭숭합니다. 소신의 아이콘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위기론 쐐기를 박았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은 현실이다. 첫째, 존재감이 없고 둘째, 책임감이 없다. 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일가를. 당대표 야. 존재감 없다. 이거 너무 좀 아프게 때리신 거 아닙니까? 위기감이 없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하루에 수백 명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정말 위기다. 그런데 여론조사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국 사태, 우리 박범계 의원님 잘 아시는 조국 사태 문장 많이 났어. 근데 황교안 대표 지도부 미래통합당에서 조국 사태 때문에 이길 거라고 봤어. 그런데 딱 결과를 보니까 완패했죠. 지역구 253석 중에 우리가 83석 얻었어요. 민주당이 160석 이상을 얻었어요. 수도권에 121석이 있습니다. 서울이 49석이 있는데 49석 중에 민주당이 41석을 얻었어요. 경기도 59석 중에 또 51석 얻고 인천 13개 의석 중에 11개를 얻었어. 뭐 민주당 지도부 여러 가지 뭐 내용 상태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재명 대표나 그 밑에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 뭐 고민정, 박찬 최고위원 저는 수도권 의원이라.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를 다 잘 아는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네, 우리 네. 당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당에 있는 당 대표, 원내 대표, 사무총장, 청책위장
수도권 선거를 전혀 치러본 경험이 없는 분들. 전국 단위 선거에 공천을 해본 적도 없고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공천받는 지역이 텃밭 지역이라.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긍정, 부정 봤을 때 부정이 긍정에 비해서 20% 이상이고 어느 당을 찍을 거냐 보면은 민주당을 찍겠다는 게 높아요. 이게 위기 아니면 뭐가 위기입니까? 네. 그런데 위기를 위기조차 못 느끼는 게 우리 당의 새만금 스카우트 데이에서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 대책 마련했다. 여가부 장관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당도 수도권 선거 걱정하지 마라.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일종의 대자비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지도부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기분은 안 좋겠죠. 그래도 기분 안 좋겠죠가 아니라 소신의 아이콘답게 네. 굉장히 이제 뼈를 때리는, 아이고. 예, 뼈를 가르는. 근데 이런 분이 무서운 분이에요. 자성의 목소리를 먼저 내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 텃밭에서 주로 선거하신 분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윤핵관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쉽게 당선될 수 있는 곳에서 다선 의원들이 됐으니까 정말 수도권 선거가 얼마나 어려운 선거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다. 네. 제가 국민의힘을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윤상현 의원님 진단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 8번 정도의 선거 중에서 우리가 이긴 것은 단 2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의 승리로 됐습니다. 이 수도권 민심이라는 게 우리 당에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뭐 몇몇 지도부가 뭐 노력하면 될 것처럼 뭐 인물만 잘 고르면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부분적인 시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상현 의원이 지도부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싸움 붙이려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붙이지 마세요. 네, 재선의 이양수 의원이 아니 국민의힘 수도권에 상승 어려웠는데 4선의 윤상희 의원 왜 자꾸 지도부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시냐 이렇게 한마디 한 겁니다. 원래 우리 이양수 의원도 합리적인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원내수석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이제 완장을 차고 지도부를 위해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당과 정부에 대한 충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당과 정부를 흠집낼 생각, 당 대표 흠집 생각 전혀 없다라는 말.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이런 의식이 네. 대단히 위험한 거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 그걸 책임지라고 있는 게 당 대표고 원내 대표거든요.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는 대표 경선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당 지지도 60% 만들겠다. 호언장담해서. 지금 네. 지지도가 당 지지도 얼마예요? 30 몇 %죠. 그 왜 이런 모습이냐. 당이 대통령이 너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결국은 내년 총선 당이 치르는 거다. 네. 안 그렇습니까? 당이 치르는 거예요. 당이 전면에 나설 수가 밖에 없어. 그러면 당이 대통령실하고 어느 정도 짜고 치는 고섭을 하든지 간에 서로 당이 대통령실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끌려가고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낸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수석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통령한테 바른 말씀하기가 괜찮겠냐. 대단히 어려우실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장관들은 어떻습니까? 장관들 함부로 뭐 쓴소리 하겠습니까? 바른 소리 못하죠. 민심의 과감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당 대표입니다. 그게 당 대표가 그런 말씀도 전하고 또 야당하고도 솔직히 대화를 해 나가야죠. 네. 이재명 대표하고도 정책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네. 결국 집권 여당의 기대감, 국민들의 어떤 존재감, 무게감. 기대감이 네. 커지는 거다.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암 환자들입니다. 암 환자. 응?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암이요 두루두루 많이 퍼져 있고요. 근데 작은 암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암이 큰 덩어리가 2-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암 치료하면 소생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큰 암을 치료하기가 되게 힘들다. 결국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뭔가 야, 저 당이 뭐 저래 맨날 뭐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김남국 그렇지만은 네. 뭔가 역동성이 있고 뭔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 당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다는 거. 네. 의원님. 이게 이거를 너무, 빨리 고쳐야 네. 된다. 진단을- 나에서 나는 네, 이게 네. 당을 올바로 진단해. 당에 네. 대한 충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네. 아니 이게 댓글에서 공천 포기하시나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제가 저도 그게 딱 약간 좀 봤어요. 제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
질문하시죠. 듣고 싶어요. 지금 뭐 굉장히 표정이 밝으신데 아니, 민주당 상황이 녹록치는 작은 안이 많대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계속 질문하시라고. 여론조사를 보면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뒤처지는 결과들이 좀 있거든요. 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서도. 예. 제가 이제 당의 주요 이제 고위전략회의를 들어가는데 3, 4개월 전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이 더 안 좋았습니다. 더 안 좋았는데 한 2개월 전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 또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있었던 해프닝들,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수도권 민심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 우리 자체 진단들이 있었어요. 다만 작년에 우리가 정권을 잃고 지방선거를 대패했던 그 기억을 잊으면 안 된다. 윤상현 의원님이 자당을 평가하듯이 민주당도 통합과 혁신의 두 가지 바퀴를 정말 잘 굴려야지만이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태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역시 또 못 들으셨을까봐 제가 대신 또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삼선 의원님, 후배들을 위해서 불출마 선언하시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회직과 제가 의회직을 맡은 바가 없고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행정부에 들어가셨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저분이 뭐 장관 하신 분, 뭐 3선 이상 하신 분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뭐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2번부터는 여러 차례입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양 당이 항상 시도했었고 주요 시대적 화두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말씀이 뭐 저는 그렇게 귀가 거슬리지 않고 물론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 자신도 새로운 성장 동력, 어떤 새로운 혁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젊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가 한번 반성하는 차원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자꾸 넓히시네요. 계속. 그럼 제가 그만두면 나라가 정말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저는 저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혁신안 중에 하나가 이제 당대표 투표할 때 대의원 투표권 박탈하는 걸 또 이번에 제안을 했더라고요. 권리당원 70에 여론조사 30. 그동안 이제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항상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친 이재명계로 가려는 소위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더 반영하기 위한 거 아니냐. 민주당의 혁신 이슈 중에 하나가 대의원과 일반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뭐 100대 1 이렇게도 얘기됐고 지금은 정리를 해서 한 60대 1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을 옳은 방향으로 하는 보십니까? 건데 다만 이렇게까지 대의원의 어떤 그 프리미엄을 주는 것을 근본적으로 없앨 정도로 대단한 혁신을 낼 정도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1대 10 정도의 표의 등가성을 좀 더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아주 대단한 혁신을 발표했는데 우리 당의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원들의 공론을 통해서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면 어떤 부분을 손대고 싶으십니까? 저는 만약에 혁신위원장이라면 이거는 건들지 않겠어요. 대의원 문제. 당대표 최고위원 뽑을 때. 요번에 혁신위원회를 만든 때가 6월 말이지 않습니까? 혁신위원회를 태동시킨 계기가 뭐냐. 일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 돈봉투 사건에 여러 명의 국회의원분들이 연루됐다는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파문, 이런 게 결국 민당의 리스크다라는 그 자체 진단하에 이제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는데 대의원 문제가 결국 민당의 리스크를 훨씬 크게 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군요.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런 대의원 문제, 이거는 전당대회가 내년 8월에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다룰 문제지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니다. 저는 거고 사실 대의원제라는 게 순기능이 많습니다. 민당 텃밭의 호남이죠. 그런데 대구나 경북이나 워낙
없습니다. 당원들이. 그래서 당원들에 대해서 대의원제를 통해서 전국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대의원제를 했는데 대의원제를 갑자기 없애버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에 오는 유고사항을 대비해서 그렇게 유고사항을 보십니까? 대비해서 권리당원들의 어떤 영향력이 클 수 있게끔 소위 말해서 친명 지도부가 들어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바로 서야 네. 국민의힘도 바로 선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다. 알겠습니다. 빨리 네. 이걸 일단 낙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네. 윤상현 의원의 마지막 네. 말씀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